데이터 코딩이라고 하면 뭔가 복잡해 보이지 않아요? 엑셀 통계 프로그램 코딩까지 이거 다 해야 해? 싶은 느낌이죠. 근데 사실 데이터 분석의 시작은 코딩이 아니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걸 잘 해두면 나중에 분석할 때 왜 오류가 나지? 하고 머리를 쥐어뜯을 일이 없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법, 즉 데이터 코딩의 핵심을 알려줄게요.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체육 분야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 예시도 함께 보면서 감 잡아볼까요?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데이터를 많이 다뤄요. 예를 들어 대학생들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할까?를 조사한다고 해봐요. 설문응답은 보통 숫자가 아니라 1시간 미만, 13시간, 46시간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걸 바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기서 코딩 작업이 필요해요. 각 응답을 숫자로 변환해서 1, 2, 3처럼 정리하면 통계 분석이 훨씬 쉬워져요. 데이터 코딩을 제대로 안 하면 분석할 때 다시 정리하느라 시간 낭비하게 돼요. 그래서 설문 데이터 정리는 처음부터 깔끔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자연과학에서는 실험 데이터를 많이 다뤄요. 예를 들어 온도 변화에 따른 화학 반응 속도를 연구한다고 해볼게요. 온도를 20도, 30도, 40도로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고 반응 속도를 측정했다고 쳐요. 근데 실험 데이터가 엑셀에 마구잡이로 정리돼 있다면 데이터를 분석할 때 어떤 값이 어떤 실험에서 나온 건지 찾느라 한참 걸려요. 그래서 데이터를 CSV 형식으로 저장하고 실험 조건, 온도, 시간 등과 결과 값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필수예요. 자연과학에서는 데이터 정리가 바로 재현성이니까 코딩이 곧 연구의 신뢰도와 직결돼요. 예술과 체육 분야에서도 데이터 코딩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운동선수의 동작 분석을 한다고 해볼게요. 선수들에게 센서를 부착하고 점프 높이나 착지 속도를 측정한다고 하면 이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될까요? 센서에서 받은 원본 데이터는 엄청 복잡한 숫자 덩어리일 거예요. 이걸 단순화해서 평균, 점프 높이, 최대 속도 같은 핵심 지표로 정리하는 게 코딩의 핵심이에요. 예술 분야에서도 비슷한 작업을 해요. 음악을 연구한다고 하면 높이와 박자 데이터를 추출해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처럼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면 예술과 체육 분야에서도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해져요. 데이터를 잘 코딩하는 방법을 정리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파일 형식과 변수. 정리만 잘해도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첫 번째, txt 파일과 csv 파일. txt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저장 방식. 장비에서 바로 저장될 때 자주 사용돼요. csv는 엑셀에서 쉽게 열 수 있는 형식이고 쉼표로 구분된 값들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 변수 설정과 정리. 데이터를 정리할 때 변수 이름을 명확하게 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 설문조사에서 나이를 변수로 설정했다면 데이터 파일에서 age처럼 간단한 코드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 결측값 처리. 데이터를 코딩하다 보면 빈값, 즉 누락된 데이터 값이 생길 때가 많아요. 이런 경우 NA와 같은 표시를 해두면 나중에 분석할 때 오류를 줄일 수 있어요. 이런 기본 원칙만 잘 지켜도 데이터 분석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지금까지 데이터 코딩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좀 귀찮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번 습관을 들이면 분석 속도가 확 올라가요. 특히 연구를 하거나 논문을 쓸 때 데이터를 처음부터 잘 정리해두면 마지막에 고생할 일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게 좋아요. 오늘 다룬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데이터 코딩은 연구의 첫 걸음. 이걸 잘 해두면 분석이 훨씬 편해지고 결과도 신뢰할 수 있게 돼요.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설문조사, 실험, 동작 분석 등 어떤 분야든 데이터 코딩이 중요하다. 데이터를 CSV 형식으로 저장하고 변수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자. 결측값은 미리 표시해두고 깔끔한 데이터 정리를 습관화하자. 이제부터 데이터를 정리할 때 이거 코딩 제대로 하고 있나? 한 번씩 점검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연구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에 대해 다룰 예정이에요. 데이터를 코딩했으면 이제 그 데이터가 정말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를 높이는 방법까지 알려줄 테니까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엑셀로 석사 논문 쓰는 방법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이제 바로 시작하세요. 더 많은 팁과 예제를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의 논문 작성 함께 하겠습니다. 석사 논문 작성을 위한 기초통계 6주 완성은 크몽에서 만날 수 있어요.